인생 역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인생 역전 스토리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혹시 보셨어요? 극 중에는 윤정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증권사를 때려치우고 그야말로 국가부도의 베팅에 큰 돈을 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 2배 오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며 이렇게 말했죠. 내 앞에서 딱 2가지는 하지 마라. 반말하지 말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떼돈을 번 상황과 국가가 부도난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그의 모습, 솔직히 좀 멋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위기의 시그널을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고 뚝심 있게 베팅에 대박을 냈으니까요. 저도 위기에서 절망하는 편보단 괴리감을 느낀다 해도 대박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물론 1997년과 지금은 다릅니다. 디지털 기술의 힘으로 평소에 경제 흐름을 제대로 쫓고만 있다면 위기의 시그널은 눈치챌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코로나19가 대표적인 예죠.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이 엄청난 감염력의 질병은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재난이 앞으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윤정학의 1997년은 국가가 망하는데 돈을 걸어도 결국 국가가 재건되고 기업이 살아난 덕분에 유효했던 잭팟이었죠. 그러나 2021년 그리고 그 이후 지구는 끝없는 재난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공포만 지속될 수도 있다고요. 경제, 정치, 사회 시스템이 모두 망가진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된다면 인생 역전이란 게 가능할 가능성은 제로가 될 겁니다. 음모론적 생각이라고요? 그래도 기업들은 성장할 거라고요? 근데 이 전망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 니얼 퍼거슨이 경고하는 내용이죠. 광장과 타워, 금융의 지배 등 저서로 이미 21세기 최고 경제사학자로 익히 알려진 니얼 퍼거슨은 최근 둠,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인류가 맞닥뜨린 이런 위기에 대해 조명합니다. 그는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재난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인간 사회에서 재난은 반복될 것이며 이 재난은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는 근 2년간 전 세계가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작년 증시가 불장이었다고 낙관하고 계셨나요? 경제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환희에 취한 사이 증시의 공포는 불현듯 불어닥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증시는 호조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작년 3월에 한풀 크게 꺾였다 반등한 뒤로 줄곧 오름세만 보이고 있죠. CNN이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미국 증시는 현재 매우 탐욕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탐욕 지수 신기록을 달성할 정도였죠. 그러나 실상 작년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유례없는 호황은 미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작년 미국 GDP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1946년 이후 미국 GDP의 최대 감소폭이었죠. 실업률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작년 4월 미국 실업률은 14.8%, 1940년대 이후 최고 정점을 기록했죠. 작년 3월에는 주가도 바닥을 찍었어요. S&P 500 지수는 무려 34%나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도 4,00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고요. 미국 정부가 돈을 풀기로 결심한 건 바로 이런 금융시장의 위기 때문이었죠. 연준은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중에 현금을 뿌릴 대로 뿌렸습니다. 주가는 연일 상승 기류를 탔어요. 반면 시중 유동성은 역사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갭은 작년 2분기 11.4%포인트 올랐어요.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6%포인트 이상 상승 했고요. 코로나19 발발 이후 4분기 연속 쌓인 초과 유동성 규모는 약 6.3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금리는 내려갈 대로 내려갔고 각종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을 뿌렸죠. 또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령을 내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봉쇄령 덕분에 작년 5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학교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가게는 아예 문을 닫거나 일찍 닫았죠. 서로가 못 만나니 비대면 문화는 확산할 수밖에 없었고 IT 기반의 각종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것도 이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하지만 봉쇄에 대한 모두의 인내심은 짧았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책 이반자도 모두 다 그랬죠. 특히 정책 이반자들은 봉쇄하는 데 드는 경제사회적 비용 대비 봉쇄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률의 경제적 결과를 비교하기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대다수는 고령자였잖아요. 이들의 기대 수명은 짧다는 점에 입각해 전국 봉쇄를 멈추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게 봉쇄하느라 드는 온갖 지원금 지출 규모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2020년 2분기 지나서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사망자 행렬에
병실에 장례 치료 공간도 없을 뿐더러 감염 우려 때문에 망자들은 그야말로 버려졌죠. 그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었죠. 투자의 열기에 휩싸였을 때도 비극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암흑의 2020년을 거쳐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여행객을 받았죠. 작년보다 위기감은 수그러들었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걱정이 도사립니다. 인플레이션이죠. 니얼 퍼거슨 역시 작년에 이해하기 힘든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감정이 동시에 떠올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주요 의문점은 이겁니다. 첫째, 코로나19는 미국인이 실직 낸다고 사라지지 않을 텐데 이미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전체 일자리 중 약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상황에 정부가 돈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게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재무부는 크게 늘어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려는 걸까? 둘째, 우리가 두려워했어야 했던 거는 장기 침체였을까? 인플레이션의 재림이었을까? 그의 우려대로 지금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규모는 28조 4,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 미국 GDP가 20조 9,300억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높죠. 가계부채는 4월 기준 14조 9,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 디플레이션과 늘어난 유동성이 일으키는 부작용 인플레이션이 합쳐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단 2%에 그쳤습니다. 지난 1, 2분기 모두 6%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폭감했죠.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재확산한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생산과 소비는 다시 멈췄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8.6%나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 대비 6.2% 올라 예상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세계 경제 그리고 그 한 축을 맡은 미국 경제 모두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5가지 지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 2019년 2.2% 성장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실업률은 4%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국내 전산업 생산지수는 1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죠. 시중 통화량은 작년 1년간 260조 8,867억 원 증가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최대로 늘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장이었죠. 전년 대비 30.8% 올랐고 올해 초에는 사상 최초로 3천 지수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죠. 11월 1일 우리나라도 드디어 위드 코로나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돌입과 무섭게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갔죠. 11월 15일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8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간 211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자 유럽 일부 국가는 다시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순환되지 않는 경제는 가장 취약한 자리부터 공격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건 미국 외에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개발도상국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남아에 밀집된 각종 기업들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요. 백신 보급과 동시에 나타난 수요 폭발로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진행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고 다른 질병의 감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재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는 망해가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진보해왔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지언정 개선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재앙과 같은 재난의 역사를 살핀 니얼 퍼거슨도 이를 인정합니다. 그는 모든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실패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코로나19가 인류 역사상 잔인한 재앙이었지만 이는 머지않아 닥쳐올 새로운 전염병 그리고 재난에 우리가 더 나은 대처를 하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 증시는 하락장 국면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과 같은 대외적 변수에 더 민감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밀집된 산업 구조가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에 더 취약합니다. 네, 위기는 위험하긴 해도 기회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위기는 위기입니다. 경각심을 놓으면 그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찾아올 재앙의 시그널과 그 대응 방식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